오메가3가 뇌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뭘 어떻게 좋게 하는지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유를 알고 드시는 것과 그냥 드시는 건 꾸준히 챙기는 힘에서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뇌를 한번 해부해서 들여다보면 살짝 놀라실 수 있어요. 수분을 뺀 뇌의 건조 중량 가운데 약 60%가 지방 성분이에요. 흔히 뇌를 근육이나 신경 덩어리로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지방이 뼈대를 이루는 장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중에서 핵심 구성 성분이 바로 DHA, 도코사핵 사엔산이에요. 뇌세포 막을 이루는 지방 성분의 상당 부분을 DHA가 차지하고 있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뇌 회백질 부위에 집중적으로 분포합니다. 세부 출처는 설명란에 올려둘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세포의 벽 자체가 DHA로 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DHA가 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차근차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신경세포막의 유연성을 유지해 줍니다. 막이 뻣뻣해지면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지는데 DHA가 충분하면 막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신호가 제때 오갑니다. 기억이 금방 떠오르느냐, 단어가 혀끝에서 맴도느냐를 가르는 기본 바탕이에요. 둘째, BDNF, 뇌 유래 신경 성장인자의 분비를 돕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 속 해마가 자라는데 필요한 거름 같은 역할이에요. 해마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부위인데 BDNF가 잘 분비되는 환경이면 위축 속도가 느려집니다. 셋째, 망막과 시신경도 DHA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력 선명도와 눈 피로, 그리고 뇌로 들어가는 시각 정보 처리까지 함께 관여합니다. 눈 건강과 인지 기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DHA는 뇌세포 벽에 들어가는 벽돌입니다. 벽돌이 부실하면 그 위에 깔리는 전기 배선, 그러니까 신호 전달 회로도 같이 느려지는 거예요. 아기 분유에 DHA가 필수로 첨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뇌 발달에 꼭 필요해서 넣어두는 거고, 이 원리는 어르신의 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 자란 뇌라도 세포막은 계속 낡고 새로 교체되기 때문에 재료가 꾸준히 들어와야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해 드릴게요. 오메가3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크게 DHA와 EPA 두 가지로 나뉩니다. EPA, 에이코사펜타엔산은 주로 혈관과 중성지방, 염증 쪽에서 일해요. 반면 뇌에 직접 닿아서 일하는 주력은 DHA입니다. 같은 오메가3라도 비중이 어느 쪽으로 실려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셈이에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기대하신다면 DHA 비중을 먼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지금 드시는 캡슐 안에 DHA가 얼마나 들어있느냐인데요. 그럼 캡슐 뒷면 숫자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캡슐 앞면에 크게 1000mg이라고 찍혀 있으면 대부분 오메가3가 1000mg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1000mg이라는 숫자는 세 가지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어유 1000mg, 즉 생선기름 그 자체의 무게가 1000mg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EPA 더하기 DHA 합이 1000mg이라는 뜻이고요. 셋째는 DHA만 1000mg이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뇌에 닿는 양이 전혀 다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과일즙 100%와 과일맛 음료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병에 과일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다고 해서 안에 든 액체가 전부 과일즙인 건 아니죠. 어유 1000mg은 생선기름병의 총량이고 그 안에서 EPA와 DHA가 실제로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성분표를 한 줄 더 내려가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오메가3 20개 제품을 모아 비교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오메가3인데 일일 섭취량 기준으로 EPA 더하기 DHA 합이 가장 적은 건 537mg, 가장 많은 건 2074mg이었습니다. 537에서 2074mg.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난 겁니다. 겉박스에는 모두 오메가3라고 똑같이 적혀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실제 활성 성분은 4배까지 벌어졌던 거죠. 이건 제품 잘못이라기보다 소비자가 보는 숫자와 실제 유효 성분 숫자가 다른 층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실제 시장에 어떤 유형이 섞여 있는지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순도 어유형입니다. 어유 1000mg짜리 캡슐 안에 EPA 더하기 DHA가 300mg 정도 들어있는 유형으로 순도는 30%쯤 됩니다. 해외 직구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나우푸드 오메가3 1000 같은 제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 RTG 듀얼형입니다. RTG, 즉 RTG 형태는 생선기름을 한번 정제한 뒤에 자연형으로 다시 붙여 만든 요즘 표준 방식이고요. 듀얼형은 1캡슐에 EPA 더하기 DHA를 300mg 정도 담아서 하루 2캡슐로 600mg을 맞추도록 설계한 라인입니다. 종근당 프로메가 듀얼 같은 제품이 이 유형의 대표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프리미엄 트리플형과 식물성 조류 유형입니다. 일일 섭취량 기준으로 EPA 더하기 DHA가 900mg을 넘도록 설계된 라인이고요. 프로메가 오메가3 트리플이나 유유제약 초임계 식물성 오메가3 1000 같은 제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식물성 조류유 제품은 미세 조류에서 기름을 뽑기 때문에 DHA 비중이 99.5%에 가깝습니다. 다만 식물성 조류유는 EPA가 거의 없어서 뇌 단독 목적엔 유리하나 혈관이나 중성지방 목적이라면 어유 RTG와 병행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두실 게 식약처 기준입니다. 식약처, 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기억력 개선 기능성을 인정해주는 범위를 1일 EPA 더하기 DHA 900에서 2000mg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혈행 건강 기능성은 500에서 2000mg, 기억력은 900에서 2000mg, 목적에 따라 하한이 다릅니다. 뇌 건강을 염두에 두신 분이라면 1일 섭취량 기준으로 EPA 더하기 DHA가 최소 900mg은 되어야 공식 기억력 기준에 걸리는 거죠. 여기서 흔히 하시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2020년대 초반에 오메가3가 인지 기능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들이 여러 매체에 보도된 적이 있었죠. 그런 연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DHA를 하루 300mg만 썼거나 복용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DHA를 하루 900mg 이상 6개월 이상 투여한 장기 연구에서는 학습과 기억 지표가 의미 있게 개선됐습니다. 같은 오메가3라도 들어간 양과 기간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시니어분들께 가장 실용적인 정리는 3단계 질문입니다. 1캡슐에 EPA와 DHA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하루에 몇 알 먹는 설계인지, 그 둘을 곱한 일일 총량이 900mg에 닿는지, 뒷면 성분표에서 일일 EPA 더하기 DHA 합이 900mg에 닿는지가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럼 남은 3가지는 무엇인지 캡슐 뒷면에서 4가지만 차근차근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유와 EPA 더하기 DHA 구분이 머리에 들어오셨으면 이제 캡슐 뒷면에서 정확히 뭘 봐야 하는지 4가지만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오메가3 한알은 뇌에 가는 우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주소가 DHA이고 포장이 RTG고 겉봉 검사가 아이포스입니다. 주소와 포장이 맞아야 뇌에 제대로 도착합니다. 첫 번째, 1일 EPA 더하기 DHA 합이 900mg 이상인지 보세요. 왜 하필 900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식약처가 기억력 개선 기능성을 인정한 하한이 하루 900mg이기 때문이에요. 500에서 900mg 구간은 혈관과 중성지방 쪽 기능성은 인정하지만 기억력 쪽은 임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2010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유명한 장기 연구에서 55세 이상 485명에게 DHA 900mg을 24주 복용시켰을 때 학습과 기억 지표가 의미 있게 개선됐어요. 숫자가 괜히 90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라벨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캡슐 뒷면에 1일 섭취량이 나와 있어요. 그 옆에 EPA 얼마, DHA 얼마라고 적힌 숫자 2개를 더하면 됩니다.
캡슐 한 알에 450mg씩 두 알이면 하루 900mg, 한 알에 900mg이면 한 알로도 충족입니다. 어유 무게가 아니라 EPA 더하기 DHA 합이라는 점만 기억하세요. 두 번째, DHA가 EPA보다 많거나 DHA 단독 표시인지 보세요. 뇌 주력은 DHA입니다. 신경세포막 지질의 절반가량이 DHA이고 EPA는 주로 혈관과 염증 쪽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같은 900mg이어도 EPA가 더 많으면 심혈관에 치우친 제품이고 DHA가 같거나 더 많으면 뇌 쪽으로 기울어진 제품입니다. 성인 몸에서는 EPA가 DHA로 거의 전환되지 않아요. 전환율이 1에서 9% 수준에 그친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뇌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DHA가 많은 제품을 고르는 게 지름길입니다. 라벨 읽는 법은 EPA와 DHA 숫자를 직접 비교하는 거예요. DHA 쪽 숫자가 같거나 크면 합격입니다. 식물성 조류유 제품 중에는 DHA 단독 비중이 매우 높은 것도 있는데 이건 뇌 단독으로는 유리하지만 EPA가 거의 없어서 혈관 목적이라면 어유 제품과 조합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RTG 형태인지 보세요. RTG는 제에스테르화 트리글리세라이드의 줄임말인데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자연 생성기름 형태를 한번 정제해서 농축한 뒤 다시 자연 형태로 복원해 놓은 것이 RTG입니다. 2010년에 덴마크 연구진이 지방산 전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72명에게 오메가3를 2주간 먹여보고 흡수율을 비교했습니다. 자연 트리글리세라이드를 100%로 놓고 봤을 때 RTG는 124%, 농축만 하고 복원을 안 한 2,2-에틸에스테르형은 73%였어요. RTG가 2보다 약 70% 더 잘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DHA 300mg이라도 형태에 따라 실제로 몸에 들어가는 양이 달라집니다. 라벨 읽는 법은 제품명이나 성분표에 RTG, 제에스테르화 중 한 단어라도 있는지 찾는 겁니다. 이 표기가 없고 그냥 오메가3라고만 적혀 있으면 E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아이포스 인증과 산패 방지 포장입니다. 아이포스는 국제 어유 기준 인증이라는 뜻인데 캐나다 독립기관이 배치마다 중금속과 산패도, 유해 물질을 검사해서 붙여주는 마크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생산 노트별로 검사 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제3자 인증입니다. 오메가3는 기름이라 공기에 닿으면 쉽게 산화돼요. 뉴질랜드 조사에서는 시중 제품의 80% 넘게 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있었어요. 산화된 기름은 오히려 염증을 들려서 뇌에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포장이 중요합니다. 라벨 읽는 법은 세 가지만 보세요. 하나, 병이 갈색이거나 불투명한지. 둘, 캡슐이 한 알씩 알알이 끊어지는 개별 포장인지. 셋, 성분에 비타민이 토코페롤이 들어있는지. 이 셋이 맞으면 산패 방지 설계가 된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 짚어드렸습니다. 뒷면에서 이 네 줄만 확인하시면 30초면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네 가지 맞아도 따로 챙길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실제로 자주 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드시는 분이 오메가3 같이 드셔도 되는지, 다음 달에 수술이 잡힌 분은 끊어야 하는지, 그냥 고등어를 자주 드시면 대체가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죠. 차근차근 네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피 묽게 하는 약과 같이 드셔도 되는지입니다. 항응고제, 그러니까 피가 굳는 것을 늦추는 약이죠.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4년에 미국 심장협회가 내는 국제학술지에 실린 종합 검토를 보면요. 무작위 연구 11개, 사람 수로는 12만 명이 넘는 자료를 합쳐서 봤습니다. 결론은 하루 3g, 즉 3000mg 이내로 드시는 일반 오메가3는 출혈 위험이 의미 있게 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아스피린 같이 드시는 분들만 따로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텐트 시술 받고 오메가3와 아스피린을 함께 복용한 분들을 3년 가까이 추적한 연구에서도 출혈이 더 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출혈 위험 50% 증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가끔 돕니다.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 50%는 상대 위험이에요. 이걸 숫자로 풀면 100명 중에 1명 있던 일이 1.5명이 되는 정도입니다. 절대 위험으로 따지면 0.6%포인트, 즉 166명 중에 1명꼴이에요. 게다가 이 수치도 하루 4g, 그러니까 4000mg 이상 고순도 EPA 단독 제품, 사실상 병원에서 처방받는 전문의약품 용량에 해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마트나 약국에서 사드시는 일반 용량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여기에 심방세동, 즉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오는데 그 역시 하루 4000mg 이상 고용량에서 나온 신호라 일반 섭취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새로 시작하거나 용량을 바꿀 때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수술이 예정된 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부터 수술 일주일 전에는 오메가3를 끊으시라는 권고가 있었어요. 혹시 모를 출혈을 미리 피하자는 취지였죠. 그런데 최근 자료들이 쌓이면서 그 필수성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병원마다 수술 종류마다 판단이 달라요. 치과 발치부터 큰 외과 수술까지 다르니까요. 이건 반드시 수술 집도하실 주치의 지시를 따르세요. 오메가3 드시는 중이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냥 등푸른 생선으로 대체하면 안 되느냐?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기름진 생선을 주 3회 이상은 드셔야 기억력 기준선에 겨우 닿습니다. 주 1회 이하로 드시면 기준선에 모자라요. 한국인 평균 섭취가 권장량에 못 미친다는 조사도 여기서 나온 거고요.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DHA는 열에 약해서 튀길수록 많이 날아가요. 순서로 보면 튀김이 가장 손실이 크고 그 다음 구이, 찜이 제일 덜 빠집니다. 중금속 부담도 있어서 같은 생선만 매일 드시는 것보단 번갈아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요즘 광고 많이 나오는 식물성 조류유 DHA 99.5% 제품 어떨까요? 뇌 단독 목적이라면 이건 장점이 있어요. DHA 비중이 압도적이니까요. 그런데 놓치지 마실 게 있습니다. EPA가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거나 심혈관 쪽도 같이 챙기셔야 하는 분은 식물성 DHA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럴 땐 RTG 형태, 어유와 조합해서 드시는 게 현실적인 답이에요. 여기까지가 실전 질문 4가지입니다. 출혈 위험 50% 증가라는 헤드라인, 막상 절대 위험으로 풀면 0.6%포인트 뿐이었죠. 하루 3000mg 안쪽으로 드시는 일반 오메가3는 걱정 덜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곁들이자면요. 란셋이 2024년에 발표한 치매 위험인자 자료를 보면 LDL 콜레스테롤과 혈관 건강, 우울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메가3가 이 세 축에 간접적으로 손을 거둡니다. 뒷면 4가지 숫자를 챙기는 것이 치매 예방 큰 그림과도 이어지는 이유예요.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캡슐에 큼직하게 적힌 1000mg이 아니라 뒷면에 작게 적힌 4가지입니다. 1일 EPA 더하기 DHA 합이 900mg 이상인지, DHA가 EPA보다 많거나 엇비슷한지, 형태가 RTG, RTG인지, 그리고 아이포스 인증과 산패 방지 포장까지 이 4가지가 뇌에 실제로 닿는 숫자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바로 해보실 수 있는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드시는 오메가3 캡슐 뒷면을 꺼내보세요. 거기서 1일 EPA 더하기 DHA 합이라고 적힌 숫자를 찾아보시고 900mg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캡슐에 450mg이라면 하루 2알로 설계된 제품이니 캡슐당 숫자에 하루 캡슐 수를 곱해서 900mg에 닿는지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뒷면에서 형태를 확인하세요. RTG 또는 RTG라고 적혀 있는지, 그리고 DHA와 EPA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DHA가 더 많거나 비슷하면 뇌 쪽에 무게를 실은 제품, EPA가 많이 크면 혈관 쪽에 무게를 실은 제품입니다. 세 번째, 식단도 같이 챙기시면 좋습니다. 주 2에서 3회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꽁치, 연어를 구이나 찜으로 드시면 튀김보다 DHA 손실이 훨씬 적습니다. 캡슐만 믿지 마시고 식단과 캡슐을 한 팀으로 생각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부모님이 오메가3 드시고 계시면 오늘 한번 같이 받으려 주세요. 병 뒷면 숫자만 천천히 읽어드리면 됩니다. 1일 EPA 더하기 DHA 합이 얼마인지, DHA가 EPA보다 많은지, 형태가 RTG인지. 세 줄만 읽어드려도 앞으로 드실 오메가3가 달라집니다. 차근차근 챙겨가는 뇌 건강.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